장애인 문화복지신문 제356호 제3면 기사입니다. 2022년 경기도 시각장애인 복지서비스 확대 방안 정책 토론회 개최. 경기도 시각장애인 복지관, 이하 복지관, 은 2022년 경기도 시각장애인 복지서비스 확대 방안 정책 토론회를 오는 11월 22일, 화, 14시부터 15시 30분까지 복지관 유튜브로 생중계한다. 복지관은 이번 행사에서 경기도 시각장애인 욕구조사를 바탕으로 현실적으로 가장 많은 어려움을 보이는 6개 그룹, 36명을 대상으로 초점 집단 인터뷰, 포커스 그룹 인터뷰, FGI를 통해 경기도 시각장애인의 다양한 변인에 따른 복지 실태와 요구를 심층 분석하였으며 정책 토론회를 개최하여 시각장애인 당사자 및 관련 전문가들의 실질적인 의견을 모아 조례 개정 및 정책을 제안할 예정이다. 이번 토론회는 한국장애인 평생교육연구소 김두영 소장의 경기도 시각장애인 복지서비스 확대 방안이라는 주제 발표에 이어 좌장으로 김호연 강남대학교 중등특수교육과 교수가 참여한 가운데 윤석경 시의원, 시흥시의회 교육복지상임위원회, 김경희 전 도의원,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문광만 회장, 4. 경기도 시각장애인연합회 시흥시지회 김은철 이사, 복지그리다 사회적 협동조합, 가 토론자로 참석할 계획이다. 또한 수어 및 문자 통역 등 장애인 정보 접근에 필요한 기능들도 지원할 예정이며 정옥동 관장, 경기도 시각장애인 복지관, 은 경기도뿐만 아니라 전국에 있는 시각장애인들을 위한 정책 토론회가 되길 희망하며 이번 행사를 통해 자신의 삶 속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각장애인을 위한 제도와 정책이 하루빨리 이루어지길 바란다라고 소감을 밝혔다. 경기도 시각장애인 욕구조사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경기도 시각장애인 복지관 자립교육지원팀 홍민희 사회복지사, 지역번호 031-856-5300, 내선 341번, 에게 문의하면 된다. 민선 8기 경기도, 직업훈련 장애인 대상 기회수당 도입. 민선 8기 경기도가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내 훈련장애인의 처우 개선과 자립 기반 마련을 지원하고자 올해부터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훈련장애인 기회수당 사업을 도입 추진한다고 18일 밝혔다. 이 사업은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훈련장애인들이 더욱 안정적인 환경에서 직업훈련을 하며 자립 역량을 키우도록 돕기 위한 것으로, 광역지자체 차원에서 훈련장애인에게 지원수당을 지급하는 것은 이번이 전국 최초다. 현재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에서는 생산품 판매 수익금으로 훈련장애인들에게 수당을 지급하고 있으나 금액이 매우 적은 데다 전체 시설이 아닌 일부 시설에서만 지급이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이로 인해 훈련 시 필요한 비용, 교통비, 식비 등은 오롯이 장애인 당사자나 가족이 부담해야만 했다. 사업은 도내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훈련장애인 중 훈련기간이 1개월 이상, 하루 훈련 시간이 4시간에 해당하는 이들에게 1인당 월 16만 원의 기회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골자다. 수당에는 훈련수당 5만 원, 교통수당 5만 원, 급식수당 6만 원이 포함됐다. 이를 위해 도는 그간 훈련시설 이용 장애인들의 교통비 식비 실태조사를 벌이고 31개 시군과 소통하며 사업을 보완한 후 보건복지부와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를 완료하는 등 사업 추진을 위한 기반을 다져왔다. 이어 2022년도 제2회 추경 예산에 약 2억 원을 편성, 시군비 5억을 더해 올해 총 7억 원 규모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됐다. 연말까지 10월 기준 소급 적용, 약 1,400여 명의 훈련장애인이 기회수당을 받을 것으로 추산된다. 오는 2023년도에는 약 9억 원을 편성, 시군비 21억을 더해 총 30억 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지원 대상을 더욱 확대해 나가겠다는 계획이다. 이번 사업은 더 많은 기회, 더 고른 기회, 더 나은 기회라는 민선 8기 김동연 지사의 도정 운영 가치를 반영, 장애인들에게 더 많고 고른 기회를 제공하는 차원에서 기회수당이라는 명칭을 붙이게 됐다. 장애인 스스로 지속적인 사회활동을 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도록 경기도가 적극적으로 뒷받침함으로써 당당한 사회인으로서 자리매김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겠다는 것이 도의 의도다. 지주연 경기도 복지국장은 이번 기회수당을 통해 장애인들이 더 나은 고용시장에서 일할 수 있는 역량과 기회를 얻길 바란다라며 코로나19, 경제위기 등으로 힘든 시기를 겪고 있는 장애인들의 자립역량 강화 지원에 더욱 힘쓰겠다라고 밝혔다. 경기발달센터, 발달장애인 자조모임 수행기관 간담회 개최. 한국장애인개발원 경기도 발달장애인지원센터, 센터장 김민영, 이하 경기발달센터, 는 17일 도내 자조모임 수행기관 당사자와 조력자를 위한 간담회를 진행했다. 이날 오후 2시 경기도 장애인복지종합지원센터에서 열린 간담회에는 도내 20개 발달장애인 자조모임 수행기관 당사자와 조력자 등 4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이 자리에서는 당사자와 조력자를 각 2개 그룹으로 나누어 당사자 중심의 자조모임 활성화 방안에 대해 토의하고 토의 결과에 대한 자문을 듣는 시간을 가졌다. 자문은 발달장애인 여성연구원 성명진 원장, 경기도 장애인권익공호기관 정한별 팀장이 맡았다. 또한 사업 수행기관의 어려운 점과 건의사항을 듣고 이에 대한 개선 방안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기도 했다. 경기발달센터 김민영 센터장은 발달장애인 당사자들이 주체가 되어 이끌어가는 모임은 당사자들의 자기표현과 사회적응 능력을 향상시키는 데 매우 효과적인 프로그램이다며 이번 간담회는 다양한 그룹이 한 자리에 모여 서로의 활동을 나누고 개선 방안을 찾아감으로써 자조모임을 발전적 방향으로 이끌어가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 입법내고 보건복지부 장관 조규홍 는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이하 장애인 차별금지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마련하여 11월 18일 금부터 12월 28일 수까지 40일간 입법내고 한다고 밝혔다. 2021년 7월 장애인 차별금지법 개정으로 무인정보 단말기 이하 키오스크 나 이동통신 단말 장치에 설치되는 응용 소프트웨어 이하 모바일 앱 등의 제공자와 제공기관에 대해 장애인의 키오스크나 모바일 앱 이용이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당한 편의를 제공할 의무를 규정하였다. 이번 장애인 차별금지법 시행령 개정은 법률 개정안이 2023년 1월 28일 시행될 예정임에 따라 법률이 정한 정당한 편의의 구체적 내용과 단계적 시행을 위한 시행 범위를 구체화하기 위해 추진된다. 이번 장애인 차별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키오스크 적용 대상 키오스크는 무인 발권기, 무인 주문기, 무인 결제기, 종합정보 시스템 등 16종이다. 키오스크는 고시에 따른 접근성 검증 기준을 준수한 제품으로 장애 유형에 따른 불편 사항을 고려한 정당한 편의가 제공되도록 설치, 운영되어야 한다. 휠체어 이용 장애인을 위해서 휠체어가 접근 가능하고 휠체어 발판이 들어갈 수 있는 공간 등이 확보되어야 하고 시각장애인을 위해 전면에 점형 블록이 설치되거나 음성 안내가 제공되어야 한다. 키오스크 사용 중 오류가 발생하거나 문의 사항이 있을 때를 대비해 장애 유형에 따른 의사소통 수단, 즉 수어, 문자, 음성 등을 통해 운영자 등과 의사소통할 수 있는 중개수단도 제공되어야 한다. 한편, 최근 관련 기술 동향, 특히 시각장애인에 특화된 소프트웨어 상용화 주의 등을 감안하여 모바일 앱 등을 통해 키오스크를 원격 제어할 수 있는 보조적 수단을 두게 하는 등 기기의 전면 교체 없이도 최대한 접근성이 확보될 수 있는 별도의 조치를 하도록 권고하였다. 사용자 휴대폰에 있는 와이파이 및 블루투스 기능을 활용해 개인이 보유한 휴대폰과 이용하고자 하는 키오스크를 연결한 후 음성 읽기 기능이 있는 모바일 앱을 통해 키오스크 상 문자를 음성으로 읽어낼 수 있는 기술이 현재 상용화 단계에 있다. 바닥 면적의 합계가 50제곱미터 미만인 소규모 시설의 경우 모바일 앱과 키오스크를 연계하는 등의 보조적 수단 또는 상시 지원 인력이 있어 장애인의 키오스크 이용을 돕기 위한 조치가 제공되는 경우 법률상 정당한 편의를 제공한 것으로 본다. 이번 조치는 제공기관 등의 준비기간 및 현장의 적용 가능성 등을 고려해 기관의 유형 및 규모 등에 따라 세 단계로 구분하여 공공기관부터 우선 시행하도록 하고 민간 부문은 규모에 따라 순차적으로 시행한다. 단, 이 법의 시행일 2023년 1월 28일 이전 설치된 키오스크는 2026년 1월 28일부터 관련 의무를 적용하고 법률 시행일 이후에 설치되었으나 개정 법률 적용일 이전에 이미 설치된 키오스크의 경우에도 2026년 1월 28일부터 관련 의무를 적용한다. 모바일 앱은 스마트폰, 스마트패드, 스마트워치 등에 탑재되는 응용 소프트웨어로 키오스크와 마찬가지로 고시에 따른 접근성 준수 설계 지침을 준수하여야 한다. 모바일 앱에는 장애인에 대한 접근성 지침의 준수 여부, 설치 및 이용에 필요한 설명 정보, 문제 발생 시 수어 문자 음성 등을 통해 의사소통할 수 있는 서비스 등이 제공되어야 한다. 적용 시기는 세 단계로 구분하여 공공기관부터 우선 시행하고 민간 부문은 규모에 따라 순차적으로 시행한다. 단, 해당 업계의 준비기간 등을 고려하여 개정 법률이 시행되는 2023년 1월 28일 이전 배포된 모바일 앱에 대해서는 개정 법률 적용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이를 적용하고 시행일 이후에 배포되었으나 개정법 적용일 이전에 배포된 모바일 앱은 적용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규정을 적용한다. 보건복지부 연민섭 장애인정책국장은 최근 키오스크 및 무인 점포가 확대되고 있는 만큼 이번 개정으로 장애인의 일상생활 속 불편이 해소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며 정부는 안정적 제도 시행 및 관련 법령 적용에 혼선이 없도록 장애계 및 관련 업계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여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이번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는 2022년 12월 28일 수까지 보건복지부 장애인권익지원과로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개정안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누리집 홈페이지 www.mo.go.kr 정보법령입법행정예고 전자공청회에서 확인할 수 있다.